안녕하세요. 강은영입니다. 저는 엄마학교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전업주부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일도 시작하게 되고 공부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되게 갈증이 나고 목말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저도 지금 이제 업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엄마들의 재사회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에 성공하신 분들을 모시고 그런 꿀팁 같은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모신 분이 이진영 선생님이신데요. 배경을 약간 소개해 드리면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캐나다로 아이들 데리고 그 교육 때문에 가셨는데, 심지어 그 캐나다에서도 잡을 잡아서 일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또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이 한국에서 전혀 그런 게 없었을 텐데 또 자기만의 사회적인 그 영역을 개발해 가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시고,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영입니다. 뭐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또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외국인들한테 9년 정도 이제 그 한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조기 유학한다고 해외에서 이제 보냈는데, 캐나다에 갔을 때, 근데 거기서도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보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일을 하려면은 제 경험으로는 그런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절박함, 없으면 헝그리 정신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했을 때 제가 이제 언어만 가르치는 건 싫었다. 다른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또 두 번째 또 소위 성공이라면 성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기결이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A라는 일을 하면서 얻은 역량이 사실 전혀 다르지 않아도 A 다시나 B를 하는 일을 할 때 그 역량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나는 한국어밖에 가르치는 게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나 했는데, 제가 그 잡서치 워크숍 했던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역량이 많은데 엄마로만 자라도 역량이 대단한데 너는 거기서 티칭 스킬이 있잖아. 근데 티칭 스킬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외국인들한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문화 인식 능력이 되게 강하다. 그러니까 그걸 너는 어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또 캐나다라는 다른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돕는 일이잖아요. 다른 것보다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인식하고 이게 적응하려는 능력이 나는 9년 동안 랭귀지를 가르치면서 있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 선생님 옛날에 했던 일에서 필요한 많은 역량 중에 하나를 연결했던 거네요, 새로운 일에. 근데 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사실 다 끄집어내 보니까 너무 많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엄마학교 협동조합에서도 엄마로 지내면서 이 쌓은 역량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상 나만 아기만 길렀네가 아니라 거기서 했던 그 역량을 이렇게 다 찾아보면은 그날 사회로 나가는데 접목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실질적인 질문이 있는데, 정말 막 너무 이 일을 하기가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구하기가 힘들었거나, 아니면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었거나, 내가 정말 제일 힘들었다, 눈물 콧물 짰던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가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학당에, 그러니까 그 랭귀지 티처로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4시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게 감옥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의 그 사무장이라는 분이 항상 이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측 불허라는 생각을 그 단어 그때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신 분이 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상사와. 그쵸, 힘들었죠. 근데 그때 네. 그거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시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것은 저기 비밀로 남겨두고. 제가 이제 여쭤보려는 거는, 그 궁금하시죠? 저희 엄마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유지하게 했던 거, 내가 그렇게 지내면서 가장 기뻤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일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지속하게 하는 동력 있잖아요. 네. 그 동력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 나를 정말 기쁘게 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아, 에피소드라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인간관계는 좀 힘들었지만 제가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 관련된 그 부모님 그 워크샵을 1년에 스케줄을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날 진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득 생각하면 그때 내가 정말 좀 너무 심했다 싶은 게 있는데 9명의 그 패널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요거는 꼭 하세요 하는 말을 5분씩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그 패널이 다 나름대로 뭐 어느 교장 선생님이나 뭐 회사에서도 또 일하시는 분 9명을 불러다 놓고 5분씩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한국일보도 저희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름 나가는 것도 또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명 분들이 9명의 패널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을 하나씩 다 듣게 하는 걸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이제 뭐, 좀 인정도 받고, 많은 분들이 변화를 했다는 걸 경험했을 때, 그때 그 기쁨 때문에, 아까 얘기한다면 그 갈등도, 그 사무장님하고의 갈등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 프로그램 해서 그거는 정말 지지해줬거든요. 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이 나아지는 거 봤을 때 정말 보람있었다. 저는 그때 그런 때 그 순간의 기쁨은 지금도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 사회화 혹은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또 사회로 나가고 싶은 엄마들도 있고 혹은 또 지금의 직업에서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엄마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뭐 해외 간다고 뚝 나가고 그럼 다시 와서 일이 없을 때가 제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없었던 때. 아까도 제가 그 가치를 할 때 직업에도 돈을 쓴 게 제가 제일 불행했던 순간은 내 직업이 없다라고 느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직업을 가져야지라는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보통 그걸 놓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처음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지 말아라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거를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진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면 그거는 이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신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막막할 때 저 또 한 번 이제 그거를 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괜찮다. 근데 어저께 그 윤여정 그분의 수상 소감에서도 나중에 75세인데도 계속 일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원래 한 70 정도까지만 일해야지 했는데 75 플러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야, 저분 75인데 저분 연세에 나는 좀 더 젊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요즘 뭐 은퇴족, 파이어족 이런 거 뜨는데 또 다른 색다른 그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나요? 네, 저한테 일단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그거를 추구해 나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마음에 새기면서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